안녕하세요. 파이썬 언어 기초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딕셔너리형 투플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딕셔너리형에서는 항목, 딕셔너리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 또 이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과 관련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플은 기본적인 투플 연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리고 투플 대입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트는 집합을 얘기하는데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등이 있고요. 이걸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즈 연산 활용하는 방법, 비교 연산, 마지막으로 관련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딕셔너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 구조는 프로그램에서 자료들을 저장하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4주차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시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퀀스에 속하는 자료 구조들인 경우에는 동일한 연산을 지원하는데 인덱싱, 슬라이싱, 덧셈 연산, 곱셈 연산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라는 그런 형이 있는데요. 자료 구조 형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 그럼 이 이름이 책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데 이건 세 종류예요. 이렇게 어떠한 사물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형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관 배열 또는 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펄스는 우리가 사전에 보면 영어 사전 그쵸? 펄스는 사람을 뜻하고 사이클은 자전거를 뜻하죠. 이렇듯이 딕셔너리는 어떤 키 값과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키가 value라고 하면 베이스볼, 키가 베이스볼이라고 하면은 value, 이거 해당되는 값은 야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키와 값을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딕셔너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이 키와 값의 쌍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키를 적고요. 여기에 콜론을 적고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적을 때 이렇게 컴마를 이용을 해서 연결해 주죠. 자,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 1이라는 이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골드라는 키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골드의 값은 10이라는 거죠. 그리고 VIP는 20, VVIP는 30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이런 테이블 구조처럼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골드, VIP, VVIP, 값은 10, 20, 3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딕셔너리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파이썬 쉘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죠. 딕셔너리 1은 자, 중괄호를 써주고요. 네,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키와 value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딕셔너리 1에는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죠. 키하고 그리고 value, 값이 이렇게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딕셔너리형으로 만든 그런 자료 구조,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키를 인덱스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키를 인덱스로 해서. 그래서 여기 킴이라고 하면은 킴이 바로 키 인덱스가 되고요. 리도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박이 인덱스가 되는 거여서 birthdays에서 요 인덱스 부분에 킴이라고 써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value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생일이 2001년 12월 31일이다.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때 대소문자 구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birthday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키의 앞 글자는 다 대문자예요. 그런데 birthdays에서 소문자 K가 소문자인 걸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대문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생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또 딕셔너리형에서 항목 접근하는 방법 중에 get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가로 모양이 다르죠? 예,
이렇게 가로를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를 적어요. 그러면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또한 if 그 다음에 in을 이용을 해서 birthdays 안에 킴이라는 키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키가 딕셔너리에 있음 이렇게 출력을 하세요 라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rthdays에 킴, 리, 박 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get, 킴을 해줬어요. 그리고 킴이 birthday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딕셔너리에 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목을 또 그러면 추가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키와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birthdays라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여기에 최 2000년 11월 21일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딕셔너리 이름을 적어주고 가로 안에 키값 최 적어주고요. 값을, value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birthdays 입력해주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있는 딕셔너리형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죠. 킴, 그 다음에 리, 박, 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팝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팝 이용하는 방법 공부했습니다. 팝을 이용하고 여기다 키를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 넣어준 이 키를 찾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화면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 킴하고 2001년 12월 30일이라고 되는 요 한 쌍의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birthdays 출력을 해보면요. 리하고 그 다음에 박에 해당되는 이 두 개의 값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프로그램 작성한 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birthdays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추가해줬습니다. 추가했어요. 추가를 했더니 여기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팝을 이용해서 킴을 지웠어요. 그랬더니 킴이 사라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el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또 지울 수가 있는데요. 이 del은 앞에다 쓰고요. del 그 다음에 birthdays 해서 딕셔너리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키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요것도 지워주는데 팝과 다른 거는 팝은 이렇게 해당되는 value 값을 화면에 보여주고 지우고요. del은 안 보여주고 그냥 지웁니다. 그래서 리에 해당되는 요 부분, 해당되는 요 키와 값이 지금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del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딕셔너리형의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인지 알고 싶다. 그럴 때 항목 순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scores라는 딕셔너리형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면 여기에 items를 이용해서 요 items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씩 방문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은 이거죠. 코리안 80이죠. 이 값이 in. 자, 그 스코어의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이 아이템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서 프린트 아이템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코리안 80이 제일 처음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스 90, 그 다음에 잉글리시 8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항목을 순회할 때 for, in, 그 다음에 items라는 함수를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메소드를. 자,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형과 관련된 함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키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이게 바로 키 리스트 만들기라는 그런 명령어인데요. 자, 여기가 오터가 있는데요. 키 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키스예요. 자, 키스.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여기 우리 쉘에서 실행된 결과처럼요. 여기에 해당되는 키 값들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딕 언더바 키스에 다 모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킴, 리, 박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딕 언더바 키스의 객체로 키 값만 모아서 반환하는 그런 그 함수가 바로 키스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 리스트 만든 걸 한번 예제를 살펴보면은요. 딕 키 객체의 사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리스트 고유의 append, insert, pop, remove, sort 함수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a.keys라고 하면은 여기 a에 들어있는 그 키들을 다 모아서 프린트 하라는 거죠. K에다 넣어줘서 프린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킴, 리박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벌스데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킴, 리, 박을 넣어줬어요. 그럼 벌스데이스.kiss 해주면은 여기 있는 키 값들이 차례대로 K에 저장이 되고 이걸 프린트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딕키스 객체를 리스트로 이걸 또 변환할 수 있는데요.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자, 리스트 함수에다가 요 벌스데이스 키스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리스트로 변환이 되게 돼서 킴, 리, 박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쉘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리스트 벌스데이스 키스 해주면은 여기 나와있는 김, 이, 박 키 값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값 리스트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키뿐만이 아니라 값들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키는 키스라고 했는데요. 예, value 값에 대해서는 values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딕 values 객체로 반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birthdays 해서 이게 세 개의 그 쌍을 넣어줬어요. 키와 value의 쌍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birthdays.values를 해줬더니 딕 values 해가지고 여기 value 값에 해당되는 게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 values 안에 객체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values라는 값 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키하고 값의 쌍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items, 우리 앞에서 items 잠깐 봤죠? 이 items로 활용하게 되면은 요 쌍으로 이렇게 마치 순서쌍처럼 요 쌍으로 모아지고 여기서는 딕 items 객체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irthdays.items를 해주게 되면은 딕 items 안에 이렇게 그 키하고 값의 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 items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키하고 밸류 쌍이 있는데 난 이걸 모두 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clear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birthdays의 모든 값을 다 지우는데요. 자, 여기 보면 birthdays가 있습니다. 그래서 clear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지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투플이 있는데요. 자, 투플은 리스트랑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거 괄호 사용하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리스트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그 값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게 다 가능했어요. 근데 투플은 그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투플을 만들 때는 이제 요 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항목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리스트일 때는 요 괄호죠. 예, 요 차이점이 있고 이 괄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성, 삭제, 수정 값의 생성, 삭제, 수정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값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칼라스 안에 레드, 그린, 블루를 넣어주고 입력을 해주고 그럼 칼라스라는 투플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1에 1, 2, 3, 4, 5라는 값을 가진 그 T1이라는 투플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내가 0에다가 100을 넣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하면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T1에 1, 2, 3, 4, 5 넣어줬고 그 다음에 T0에 100을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값을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플의 여러 가지 선언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냥 내용 없이 투플 이름만 선언해 줄 때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요소만을 가질 때 이거 주의해 주세요. 뒤에 콤마를 꼭 적어줘야 돼요. 값을 넣을 때는 뒤에 콤마 적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적고 싶다. 그럼 1, 2, 3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괄호가 생략이 가능해요. 괄호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그 투플이 또 투플 안에 하나의 원소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소로. 그래서 이렇게도 선언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익혀주시고요. 그리고 투플의 연산들 중에 길이를 구하는 게 있는데요. 이 렌은 사실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렌을 이용을 해서 렌 안에 투플이죠. 가로 모양으로 투플인 거 알 수 있어요. 1, 2, 3 해주면 이게 3개예요. 그래서 3 이렇게 나오죠. 자, 집합인 경우에 집합 우리가 뒤에 이제 투플 뒤에 우리 공부할 건데요. 자, 이렇게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집합. 그쵸? 1, 3, 5 더하기 2, 4, 6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1, 3, 5, 2, 4, 6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 또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덧셈 연산이 가능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넘버스가 1, 2, 3, 4 숫자로 되어 있고요. 컬러스가 레드, 그린, 블루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넘버스 플러스 컬러스 해주면요. 넘버스가 앞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컬러스가 뒤에 나오면서 하나로 이렇게 T라는 투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연산이 또 가능합니다. 덧셈 연산이죠. 그 다음에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그래서 안녕을 3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녕 해주시고요. 곱하기 3을 써주세요. 그럼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또는 자 여기 보면은 1, 2, 3 1, 2, 3을 2는 썼어요. 여기서 X로 하나씩 이렇게 X에 넘겨주면서 프린트 하시오 라고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 2, 3이 프린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멤버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1, 2, 3 안에 3이 있느냐라는 거죠. 멤버십을 물어봐요. 그러면 있으면은 true가 나오고 없으면은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연산들이 또 있어요. 투플에서는. 그리고 이제 CMP가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개의 투표를 비교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T1과 T2, 투플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true, 다르면은 false가 나오게 되고요. max 하면은 투플에 저장된 최대값, 우리 리스트에서도 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min, 최소값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플에 seek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리스트를 투플로 변환해주는 그런 연산이에요. 그리고 투플도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1이 1, 2, 3, A, B, C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콜론 이렇게 해주면 여기부터 자, 여기 0, 1, 2, 3, 4, 5잖아요. 그쵸? 인덱스가 순서, 그쵸? 들어간 순서가 그럼 여기 3부터 콜론이니까 끝까지예요. 그래서 3, A, B, C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는 거죠. 이런 슬라이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입 연산도 쓸 수가 있는데 투플 대입 연산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1에 철수 19 CS라는 값이 들어있는 이런 투플이에요. 자, 그럴 때 이렇게 name, age, major equal student 1 투플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이 student 1 투플에 있는 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이렇게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me에는 철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age에는 숫자 19가 들어가고 major에는 CS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투플의 대입 연산입니다. 재밌죠? 이렇게 대입해서 활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트는 우리 집합을 얘기해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그 집합인데요. 파이썬에서는 이 집합에 대한 연산, 그 다음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 여기에서 그 파이썬 집합은 중복되지 않은 항목들이 모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복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순서가 없어요. 항목들 간에 순서가 없어요. 인덱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트 자료형에 저장된 값을 인덱싱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스트나 투플로 변환을 해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S1에서 세트 이렇게 적어주고요. 가로 안에 1, 2, 3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리스트로 바꿔주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1, 2, 3 나오고, 그래서 여기 리스트 1에 0번지는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투플로 바꿔줘요. 투플로 바꿔줘서 T1에 0 이렇게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리스트로 이렇게 변경하든지 아니면 투플로 변경하든지 해서 인덱싱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집합이니까, 세트가 집합이니까 집합에 대한 이런 연산들이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이 다 되는데 먼저 교집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AND죠. AND 기호죠. 이걸 이용을 해서 교집합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섹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세트 1과 세트 2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세트 1은 1, 2, 3, 4, 5, 세트 2는 4, 5, 6, 7, 8이 이제 그 안에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세트 1과 세트 2의 교집합을 구해요. 그럼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4, 5예요. 결과 4,5가 되고요. 인터섹션도 바로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세트 1, 점, 인터섹션, 세트 2 이렇게 하면 4,5. 반대로 여기가 세트 2, 그쵸? 인터섹션, 세트 1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이썬의 쉘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자, 여기 기호 이용한 것과 함수 사용한 것 똑같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집합을 구하고 싶을 때는 자, 요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원 표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 기호를 이용하면 되고요. 또는 유니온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세트 1, 세트 2는 이제 똑같은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합집합에서는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을 한 번만 써요. 한 번만 쓰고요.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이죠. 한 번만 쓰고 나머지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트 1, 그 다음에 교집합 기호 세트 2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유니온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세트 1, 점, 유니온, 세트 2 이렇게 적어주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요거 순서 이렇게 서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차집합 기호 이용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집합은요, 빼기 기호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디퍼런스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디퍼런스 함수. 그래서 세트 1에서 세트 2에 있는 값을 뺀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자, 공통적인 게 4, 5예요. 4, 5를 뺀 나머지 1, 2, 3 이렇게 결과 나오죠. 세트 2에서 세트 1을 빼주면은 세트 2, 4, 5, 6, 7, 8에서 여기서 공통적인 게 4, 5잖아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6, 7, 8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1에서 세트 2를 빼주는 거는 세트 1 디퍼런스 세트 2죠. 그래서 여기 쉘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이렇게 1, 2, 3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 연산이 있는데요. is로 시작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결과는 true 또는 false를 리턴을 하고 이걸 우리가 부울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s disjoint라고 하면은 두 집합이 공통원소를 갖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disjoint. 그리고 is subset이면은 부분 집합인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is 슈퍼셋은 확대 집합인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A하고 B가 있는데요. 자, A 집합 안에 B 집합의 모든 원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서브셋이잖아요.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true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is 연산입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 연산은요. 같으냐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느냐 또는 작으냐 크냐 이런 것들을 물어서 결과가
true 아니면은 false로 나오는 연산이 바로 비교 연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교 연산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집합 세트에서 이런 연산들이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세트 관련된 함수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소를 한 개를 추가하고 싶다. 이미 세트를 만들었는데 한 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ad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넘버스에서 세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4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add를 써가지고 4 해주면은 4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쉘을 이용해서 만든 거 한번 보면은 넘버스에서 세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넘버스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알아서 그냥 그 소팅이 되죠. 그래서 1, 2, 5 이렇게 들어가고 numbers.add 4를 해주면은 4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씁니다. 업데이트를 써서 이렇게 몇 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 1, 5에다가 4, 6, 7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1, 2, 4, 5, 6, 7이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알아서 그냥 그 소팅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가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값을 내가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remove를 사용합니다. remove를 사용해서 자 여기 numbers라는 세트 안에 2, 1, 5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remove 2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2가 사라지고 1하고 5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특정한 값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remove. 그래서 관련 함수들 나머지 몇 개를 좀 살펴보면은 discar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달받은 값을 삭제하는데요. 만약 이 값이 없으면은 그냥 무시하고요. 팝은 return하고 삭제하는 거. 세트에서도 이제 이런 관련 함수들이 있어요. clear는 집합에 있는 모든 값을 삭제합니다. 이거 집합이에요. 네. 모든 값을 삭제하는 거고 copy는 집합을 복제해서 return하는 거예요. 자, 요런 함수들이 이 세트 집합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딕셔너리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투플에 대해서 그리고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형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접근, 추가, 삭제하는 방법들, 이와 관련된 함수들, 그리고 투플에 대한 연산들, 그리고 세트에 대해서 하는 연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6주차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